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 문서진입니다. 오늘 주식 마요는 뭐 이런저런 또 테마들이 오늘 또 형성되고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가지게 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경 케미칼입니다. 탄산 관련주죠. 탄산가스 관련주고, 뭐 오늘 사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결국에는 또 이제 인도가 또 밀을 또 이제 수출 안 한다고 하면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사료 관련주가 또 다시 급등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는 좀 한물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좀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좀 세력들의 개입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 세력들이 만약에 뭐 오늘 뭐 사조 동화운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최근에 요게 조금 더 이제 좀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작업이 제일 처음에 취해졌을 때 같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도와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빠져나오는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얘들이 남아있는 물량을 털고 나면 오히려 다시 힘이 빠질 거고, 그러면 또 개인들끼리 또 물고 물리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일 사료 뭐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은 하지만 결국은 이건 자기들이 설계해 놓은 것만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털고 나오지 못한 물량까지 뭐 설거지 시키려는 흐름인 거고, 그 설거지 물량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거든. 그럼 이거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료는 아닌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료는 지금은 좀 관심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오늘 제 눈에 띈 건 아까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탄산가스 관련 종목이고, 그 중에서도 뭐 탄산가스 관련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거 예전에 한번 그 콜드체인 관련 종목으로 많이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탄산가스 관련 종목이죠. 뭐죠? 풍국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태경케미칼, 그 다음에 뭐 창의 에탄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많아요. 유니드도 있고 많은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항상 제가 그 주리세스 메이커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테마주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대장주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탄산가스 관련해서 대장주를 태경케미컬입니다. 왜냐하면 태경케미컬의 전체적인 매출의 90%가 다 탄산가스에서 나와요. 그러면 뭐 탄산가스 관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거는 태경케미컬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내가 탄산가스와 관련돼 가지고 관심이 있다면 태경케미컬을 잡는 게 훨씬 더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태경케미컬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태경케미컬은 단순히 일단 지금 탄산가스가 지금 부족한 거는 딴 거는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이제 화학 업체들이요, 정제 업체들이죠. 정유사들, 그다음 화학 업체들이 지금 이제 플랜트를 정비하는 시점입니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탄산가스가 그냥 생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이 정제를 하면서 이런 화합물을, 이 화학회사들이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만들면서 그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그거를 이제 탄산가스를 이제 주면 이걸 가지고 태경케미컬은 용도에 맞게 뭐 드라이 아이스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용 고순도 탄산가스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물체로 바꾸는 건데, 어쨌든 이 원료 자체가 지금 현재 좀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좀 생기고, 탄산가스도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탄산가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에 좀 사용하는 비용이 여러 가지에 좀 사용이 됩니다. 뭐 하나 좀 살펴보면,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단은 용접할 때 이 탄산가스를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건설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이 조선업종, 특히 조선업에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요 관련 이슈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쪽, 요쪽 관련 부분에도 탄산가스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 드라이아이스랑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산 음료, 뭐 그 다음에 맥주 뭐 이런 데도 들어가는 요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원료 탄산 공급사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이런 주요 화학 업체들이죠. 근데 이제 이 업체들이 정비가 들어간다 보시면, 얼추 5월 말까지는 지금 보면 한 5월 말까지는
지금 정비가 들어가서 요게 좀 잘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잘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럼 그리고 뭐 일정도 아직까지 미정인 구간도 있고. 그러면 이제 탄산 원료가 언제 이렇게 원활히 공급될지는 아직 모르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5월 최소한 5월 말까지는 이 탄산 이 공급 부족은 진행된다. 그러면 5월 말이 지나고 그럼 다시 이제 6월 달부터 탄산가스가 원료가 공급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이제 탄산가스 가격이 확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업체들은 재고라는 걸 쌓아놔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 100을 예를 들어 한 달에 나는 100 정도를 100톤을 만약에 그러니까 생산을 한다.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판다 이라고 하면 딱 100톤에 맞게 딱 요만큼만 요만큼만 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래 한 달에 내가 만약에 100톤 정도가 나온다면 필요하다면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쌓아놓죠. 한 150톤 정도 내가 예를 들어 좀 경우에 따라 어떨지도 모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상이 한 요 정도로 좀 재고를 쌓아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쌓아놓은 재고까지는 거의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들이 정비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원료가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 탄산가스를 생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재고는 좀 쌓아놔야 돼요. 재고는 쌓아놔야 되고, 그 재고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가격은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어쨌든 재고 쌓는 시기까지도 감안한다면 탄산가스 가격 상승은 가격 상승세 흐름은 최소한 지금부터 해서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탄산가스 자체가 또 사용이 될 수 있는 또 계절적인 성수기로 접어들기도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하반기로 돌아서면서 점점 이제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름으로 될수록 점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선품들에 대한 이 수요가 늘어나면, 고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드라이 아이스의 비중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뭐 겨울 같은 경우는 드라이아이스 하나 넣을 걸 여름 되면 2개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실제로 요즘에 공시에도 좀 나와요. 여기 보면 뭐 태경케미컬의 공시를 한번 보면, 최근에 공시를 낸 걸로 보면 이 공급 계약 공시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 4월 29일이니까 거의 5월 달에 낸 거죠. 최근이죠.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아이스 공급 계약이 보이시죠? 드라이아이스 공급 계약이 보이는데, 이걸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ssg.com 여기서 꽤 많은 물량을 했어요. 보시면 매출 대비해서 16%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땡긴 거죠. 여름을 대비해서 이런 배송업체들, 특히 뭐 마켓컬리라든지 그 다음에 쿠팡 프레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ssg.com 같은 데서는 요걸 미리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를 여름을 대비해서. 그럼 이쪽에 관련된 기본적인 수요도 성수기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맥주라든지 그 다음에 탄산음료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여름으로 넘어갈수록 당연히 더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회식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맥주 수요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료와 관련된 부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탄산가스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업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다.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원료가 공급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은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태경케미컬의 실적에 대한 증가 기대감, 그 다음에 탄산가스 상승에 따른 이슈 역시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경케미컬은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근데 오늘 너무 급등을 했어요.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가는 거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분할 매수를 한다면 지금 구간부터 해서 요 라인 정도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17,000원에서 20,000원 라인, 이 사이에서 내가 좀 떨어지면 한 3번 정도 분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라면 부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태경케미컬은 이런 탄산가스 가격 상승 이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쨌든 기본적인 밸류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탄산가스가 사용량이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거 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단순 테마가 아니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또 부담이 없는 가격대고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산업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순수한 그냥 펀더멘탈만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요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태경 케미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팔지 마시고요. 팔지 마요. 그다음 만약에 내가 관심 있으시면 사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신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뭐 손절 라인을 정해놔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 15,000원 정도에는 손절가를 잡고 한번 대응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캐시메이커는 여러분들의 인생까지 책임져 드리진 않습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몫이고요. 결국에는 저의 이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이 의견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